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그 정확한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의 개념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매의 모습은 매도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다수의 매수 희망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도자는 일반적인 매매에서 매도자가 아니고 일정한 물건을 경매 방식으로 매수를 희망한 자들이 제시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때 다수의 매수 희망자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겠죠. 내가 만원에 또는 12,000원에 또는 10만원에 또는 100만원에 이렇게 사겠다라는 표시가 청약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 즉 그 금액을 제시한 사람과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매매 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수인 1명, 매도인 1명과 둘 간의 사이에서 계약하는 것과 이렇게 매수인을 따로 확정시키지 않고 매수 희망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경매 방식이 부동산 경매에서는 조금 달리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매 방식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또는 대행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실 부동산 경매 절차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도 등장하죠. 이 부동산의 채무자와 소유자가 틀리다면, 즉 물상보증이 되었다면 그때는 물상보증인, 즉 소유자도 같이 등장하겠죠.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소유자는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는 둘 사이에서 이 돈이라는 채권을 빌렸고 갚아줘야 되는데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결국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 채권자가 본인 채권회수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시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낙찰받은 이 돈을,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받는 그러한 절차를 부동산 경매 절차 또는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원인이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시켜서 그 대금으로 이 돈을 변제받는 절차,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보실 부동산 경매의 내용입니다. 출발이 돈이고 마지막이 돈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부터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한 배당까지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경매의 진행은 국가기관에 시행하는 매매의 형태, 이럴 경우에 이 공경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 개인이 그 주체가 되어서 실행하는 것, 이걸 사경매라 하죠. 이렇게 나눠 보시면 앞서 보신 부동산 경매는 결국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절차에 기셔서 매매를 하는 형태, 공경매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 주로 미술품 또는 개인이 가진 소장품 같은 걸 말하겠죠. 국가기관이 실행하는 이 공경매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행권한을 보실 건데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원인 증서가 있어야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집행권한이라는 증서가 있다면 강제 경매 절차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집행권한을 득할 필요 없이 둘 간의 합의된 의사로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러한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자들은 채권자로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 이런 등기들을 담보물권이라 하죠. 결국 담보권 실행으로 진행하는 경매가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아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간의 차이 또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실 겁니다. 우리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이 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 법이 있기 전에 민사소송법이 규율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 절차를 같이 두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강제경매 그리고 경매법이 규율하는 임의경매로 나누어 있었는데, 과거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되게 되죠. 90년 1월 13일. 이때에 기존에 있던 이 경매법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법을 다시 또 민사소송법에 흡수했죠. 그러면서 이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를 신설합니다. 결국 민사소송법과 경매법이 따로 있었는데 경매법을 폐지하고 이걸 민사소송법에 넣은 것이죠. 그 이후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편을 분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민사집행법에 부동산 경매 절차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이분화된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고 있죠. 이 체계가 오스트리아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분화합니다. 민사소송, 그리고 민사집행, 민사보전법을 따로 둬서 3분화해서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 정리해보면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 즉 일정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즉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매각된 대금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낙찰이 돼야 되겠죠. 이때 이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이것을 부동산 경매 또는 부동산 경매 절차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돈으로 시작해서 돈을 받고 끝나는 게 경매이다. 이때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라는 것이 있다. 국가기관에서 실행하는 이 공경매 절차가 민사집행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공매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2년 7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태가 민사소송법이다. 결국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돼서 나온 법률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을 필두로 하지만 민사소송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